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 강의는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팔로메트릭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심리적인 분석,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분석법 모두 그 다음에 정상치, 평균치와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먼저 세팔로메트릭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개개 환자의 정상치와 그 다음에 정상 범주를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은 폴리고나 차트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상에 비해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벗어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정상 범주 안으로 우리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치료 계획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팔로메트릭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교정 진단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정상보다 벗어나 있는 경우 정상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단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의 양상이 방향이나 치아 이동의 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어나지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비발치료 치료를 하는데 우리는 한계 가능성이 감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3급인 경우 하악의 전치가 설축으로 쓰러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 더 설축으로 쓰러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수술 교정의 가능성이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팔로메트릭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는 우리가 평균치와 우리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이루는 아셔야 되고 진단에서는 용이하지만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분석법에서는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는 개개 환자의 골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맞춤형 교정 치료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서로 다른 환자의 골격 형태를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치아를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가 치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우리가 치아 이동되는 양상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양호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맞춤형 교정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우리가 교정 진단을 할 때 더욱더 정확한 검사가 아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에서는 진단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는 더욱더 용이한 치료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환자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얼굴, 골격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맞춤형 교정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팔로메트릭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에 있어서는 치아의 위치를 강조를 합니다. 이에 반해 펑셔널 애널라이시스에 있어서는 주어진 골격 안에서 우리는 치아를 어떻게 배열을 할 건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는 이와 같은 심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능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결부에 시켜서 우리는 검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팔로메트릭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치의 이동과 그 다음에 입술의 변화량과 우리는 밀접한 연관을 평가를 해야만 되겠죠. 이에 반해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는 상악, 팔라탈 플랜, 그 다음에 하악, 맨디블라 플랜, 그 다음에 상하악의 관계, AB 플랜, 이런 주어진 요 삼각형 안에서 우리는 주어진 골격 안에서 치아를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평가할 때 스켈레탈 딥바이트 또는 덴탈 딥바이트, 덴탈 딥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골격은 하이앵글인데 그 다음에 치성에서는 딥바이트인 경우를 의미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스켈레탈 오픈바이트, 스켈레탈 오픈바이트는 얼굴이 긴 얼굴을 의미를 하겠죠.
반면에 덴탈 오픈바이스는 얼굴은 길지 않은데 우리는 치성에서 오픈바이스를 보이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후방적인 관계를 평가할 때도 골격적으로 3급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골격은 전후방적으로 1급이나 2급인데 치성이 3급인 상태인지, 또 하나는 골격적으로 2급의 상태인지, 아니면 골격이 1급이나 3급인데 치성이 2급인지 우리는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와드로는 ROC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정치들 중에서 전후방적인 분석, 수직적인 분석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평가하는 분석법이 ROC 분석이 됩니다. 이런 ROC 분석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번에 비해서 B번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을 만한 계측치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드로는 오픈바이스를 평가할 때 가장 믿을 만한 분석법으로 오버바이트 뎁스 인디케이터 ODI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는 2급과 3급 부정기압을 평가할 때 APDI가 가장 믿을 만한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파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는 ODI, 이런 APDI,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팩터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파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 ODI, APDI, CF 논문은 ODI는 1974년도, APDI는 1978년도, 그 다음에 CF에 대한 논문은 1994년도에 돌아가신 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후방적인 관계를 평가할 때 X축을 전후방적인 관계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급이냐 3급이냐, 그 다음에 Y축은 딥바이트냐 오픈바이트냐 평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는 APDI 또는 ODI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ODI, APDI, CF에 기반을 둔 묘 분석법은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뿐만 아니라 펑셔널 애널라이시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교정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치아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ODI, APDI, CF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ODI와 이런 CF 자체를 평균치에 맞게끔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ODI 자체가 65인 환자를 치료 후에 ODI가 74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묘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 환자의 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평균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골격 형태 안에서 치아를 배열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에서는 이와 같이 상악과 하악, 그 다음에 전후방적인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AB 맥시로맨디블라 트라이앵글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B 프렌과 맨디블라 프렌이 이루는 이 값이 OD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팔라탈 프렌과 AB 프렌이 이루는 이 값이 APDI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의 목표 자체는 이러한 주어진 골격 안에서 치아를 어떻게 우리는 배열하느냐가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 환자는 하악이 전돌되고 그 다음에 전치부 또한 구치부 반대 기압을 보이게 됩니다. 상악에서는 소구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악교정 수술 후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 전후 레터럴 셉의 모습이 됩니다. 이 환자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AMB 자체는 마이너스 3.89에서 3.07로 정상의 값으로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ODI, APDI 값은 어떻게 될까요? ODI는 74가 정상입니다.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값은 74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APDI는 치료 전에 105입니다. 81이 정상의 값이 됩니다. 치료 후에도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81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계측치, ODI, APDI. 그런데 최근에서는 이 CF를 여러분들이 포함을 하시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계측치 항목, ODI, APDI, CF는 그 다음에 세팔로메트릭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법을 통해서 이런 펑셔널 애널라이시스고 이것 자체는 치아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정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측치들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크레니얼 베이스에 대해서 상하의 관계, SNA, 크레니얼 베이스에 대해서 하악의 관계, SNB, SNGOGN, FMA, 맥실로맨디블라 관계, AMB, 맥실라리 덴티션, 어펀트 NA 거리, 어펀트 SN 각도, 맨디블라 덴티션, 하악 전체와 NB의 거리, 그 다음에 하악 전체와 GOGN 각도,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는 이 라인을 평가를 합니다. 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선으로 표시하게 되면 SNA, SNB, 그 다음에 FH, 그 다음에 GOGN, 그 다음에 상악 전체의 각도, 하악 전체가 각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어진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묘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12가지 각도를 우리는 계측치를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계측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으로 표현해서 보겠습니다. 기준선은 FH 플랜이 될 거고 상악의 팔라탈 플랜, AB 플랜, 맨디블라 플랜, 그 다음에 상악 전체의 각도, 하악 전체의 각도, 그 다음에 어퍼 오클루전 플랜, UOP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이 구치부 교합의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ABO 케이스 리포트랑 비교해서 우리는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묘에서는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를 합니다. 이런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는 기존의 세팔로메트릭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 외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주어진 골격 내에서 치아를 어떻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